My wife's been shot and there's a guy in my house and I shot him. I hope she's dead. (2008년 5월) 라스베가스에 사는 50대 부부 톰과 샤론은 영화관에서 데이트를 한 뒤 밤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샤론이 차에서 먼저 내려 집으로 들어갔고 톰은 주차를 하고 몇 분 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어두웠고 샤론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그가 복도에 있는 불을 켜자 샤론이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총상을 입었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톰은 빨리 전화기를 찾아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톰은 집안 복도 끝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는 복면을 쓴 상태로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톰은 재빨리 자신의 총을 챙겼고 그를 쫓아가 여러 차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 남자는 총에 맞아 차고에서 쓰러졌고 톰은 다시 911에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응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샤론은 응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수사관들이 톰을 신문했을 때 그는 아주 상세하고 적극적으로 그날 있었던 일을 경찰관에게 재현했습니다. Just coming on in the house. Then I turned the light on myself. Sharon's laying in the floor. Sharon! Sharon! Something over this.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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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재현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당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고 태연하게 이날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전부 카메라에 잡혔고 경찰들은 어쩌면 그가 사건의 진실을 숨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톰의 행동은 어쩐지 엉성했고 경찰관들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혼란만 더 가중시켰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가장 의심스러워했던 것은 그의 표정과 말투였습니다. 마치 다른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인 것 마냥 얘기했고 그의 얼굴에서 슬픔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와 911 통화 녹음을 분석했을 때 그들은 톰의 진술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톰은 침입자에게 여러 차례 총을 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집은 물론 시신 근처에서도 탄피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샤론 주변에 있던 혈액의 위치는 침입자의 동선과 일치하지도 않았습니다. 톰과 911 상담원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My wife's been shot and there's a guy in my house and I shot him. 상담원이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샤론에게 CPR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We gotta try to do CPR. I need you to try. 하지만 톰은 갑자기 주의가 산만해지며 전화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Sir, can you hear me?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조리 있게 설명하며 재현할 때와는 대조적입니다. 경찰은 톰의 이야기가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고 그를 용의선상에 두었습니다. 얼마 뒤 사건 당일 부부의 집에 침입한 자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38세의 마이클 밀러. 그는 가난한 집수리공이었습니다. 마이클은 톰과 샤론의 집에 집수리차 여러 번 왔었고 이들 부부를 잘 알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2달 동안 마이클과 톰이 300통이 넘는 전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마이클이 샤론을 살해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고 톰을 계속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톰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이클이 저희 집에서 일하는 대가로 돈을 좀 빌려왔어요. 그런데 항상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했죠. 아마 우리 집에 돈을 훔치기 위해 침입했던 게 틀림없어요. 경찰은 그의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톰이 몇 달 전 샤론에 대해 4개 이상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샤론이 사망 시 36만 불, 4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분명 톰이 아내를 죽이기 위해 마이클을 고용했고 마치 강도에게 정당방위를 행한 것처럼 아내와 마이클을 모두 살해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톰에 대해 더 깊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톰은 총 6번의 결혼을 했으며 그중 4명의 아내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첫 아내는 캐서린이었습니다.
하지만 톰의 불륜으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어려웠고 1983년 이들은 곧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캐서린과 이혼했던 해 톰은 두 번째 아내 베키와 결혼했습니다. 이들의 두 번째 결혼 생활은 평온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 반인 1986년 11월 베키는 머리에 총을 맞고 침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톰은 베키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증언했고 그녀의 죽음은 자살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톰은 베키에 대한 생명보험금 50만 불, 6억 2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나중에 첫 번째 아내 캐서린의 증언에 따르면 베키는 평소 톰이 자신을 학대했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캐서린은 베키에게 그를 떠나라고 충고했지만 그녀는 결국 집에서 총을 맞고 사망한 것입니다. 베키의 사망 후 톰은 신문 광고를 통해 만난 가이나 엘몬과 결혼했습니다. 가이나는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전 부인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과거에 톰이 집에서 자주 총을 들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총알이 없는 장전되지 않은 총이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이나가 청소를 하던 중 그의 총이 그녀의 앞에서 발사되었습니다. 가이나는 이때 톰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공포에 떨며 그를 떠났습니다. 2004년 4월 톰은 네 번째 부인을 맞이합니다. 아내 프란시스는 심장병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의사의 계획대로 그녀는 잘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실에서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프란시스의 딸 레이첼은 엄마의 간병을 하다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이때 톰이 프란시스와 함께 있었고 레이첼이 다시 병실로 돌아왔을 때 엄마는 이미 사망해 있었다고 합니다. 톰은 프란시스가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말했으며 그녀의 부검에 동의하지 않고 24시간 만에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레이첼을 엄마의 장례식장에 참석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프란시스의 사망 후 톰은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톰의 다섯 번째 아내 레오나, 그녀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레오나 또한 톰과의 결혼 생활 중 사망하였고 그는 레오나가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고 그녀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아내는 바로 톰이 태연히 재현했던 사건의 피해자 샤론이었습니다. 그녀와 사건의 공모자 마이클은 보험금 36만 불, 4억 5천만 원 때문에 톰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경찰은 톰을 샤론과 마이클의 사건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톰은 범행을 자백하지 않았고 직접적인 증거의 부족으로 재판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9년이 지난 2017년 톰이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그는 머리를 묶고 불량해 보이는 모습으로 재판장에 섰으며 판사를 조롱하고 검사를 비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재판장에는 생존한 2명의 전 아내 그리고 사망한 아내의 가족들이 증인으로 나서 과거 자살한 베키가 톰에게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배시먼과 판사는 샤론과 마이클 그리고 베키를 살해한 혐의로 톰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톰과 그의 변호사는 즉시 항소했고 2020년 12월 그는 무죄를 받으며 사형 선고가 취소되었습니다. 판사는 지난 재판에서 베키에 대한 살해 혐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샤론과 마이클의 살해에 대해서만 다시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톰은 현재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구금된 상태에서 다음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